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오후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불금인데, 미세먼지 데이죠. 오늘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얘기가 되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소시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확실히 좀 많은 분들이 좀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과 이 선한 영향력에 더불은 쾌거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참 풍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체크 잊지 않고 정말 임영웅님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것과 관련된 깜짝 놀란 소식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부터 하나씩 전달을 하면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신이 납니다. 자, 드디어 임영웅님의 20만 관객 돌파가 된 I'm Here The Final 드디어 싱어롱 상영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싱어롱 상영회 드디어 토요일, 당장 내일이죠? 자, 내일부터 이 싱어롱 상영회가 이제 코앞에 사실 하루도 남지 않았죠? 이 I'm Here The Final 임영웅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까지 감상할 수 있는 싱어롱 상영회 이야기를 하며 이 청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게 영화 속의 대사를 포함하여 상황과 가사 모두가 자막으로 표출되는 이 자막 싱어롱 상영회가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로 확정이 되어 있죠. 전국 11개 CGV 극장, 강릉, 광주, 대구, 대전, 센텀, 수원, 영등포, 왕십리, 용산, 인천, 전주 이 각종 11개의 지역의 CGV에서 싱어롱 상영회가 진행이 되고 엄청나게 순식간에 매진이 되어버린 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싱어롱 상영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심해버리고 뉴스를 틀었다 하면 각종 사건 사고 소식만 나오고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 세상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임영웅님의 또 이 싱어롱 상영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콘서트장에서조차 떼창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영웅님과 함께 떼창할 수 있는 이 싱어롱 상영회 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 콘서트 때에 비하면 정말 거의 한 대여섯 배 이상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임영웅님의 상영회가 준비되어 있으니 더욱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 폭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린 팬들은 벌써부터 심장이 뛴다, 가슴이 쿵쾅거린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거든요.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빛내준 수많은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의 이 팬활동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이 이 파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생필품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쭉 내려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임영웅의 팬클럽이 파주 시내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1일 임영웅 팬클럽 영웅바라기 서포터즈는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350만원 상당의 냄비와 프라이팬 200개를 기부했다. 이 후원품은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회원들의 모금액으로 마련이 됐으며 노후화된 냄비와 프라이팬을 교체할 예정이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생필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50만 원의 냄비와 프라이팬 200개를 기부했다는 겁니다. 후원 증서까지 이렇게 함께 공개가 됐어요. 자, 이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회원님들은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홍정숙 관장님은 이렇게 기부를 받으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큰 뜻으로 이루었고 복지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고요. 이 영웅바라기 서포터즈 회원님들은 이미 2021년도부터 파주시의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마스크, 공기청정기, 제습기, 압력밥솥, 생필품 세트,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등의
정말 다양한 후원을 진행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에 그야말로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만약 빛나지 않았다면 임영웅님이 당연히 슈퍼스타임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금의 이 엄청난 선한 영향력 장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웅시대 분들 역시 우리 아티스트 못지않게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대단한 활약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활약상이 이 봉사활동에서 그치느냐? 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찾아보니까 요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I'm not the only one.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임영웅님이 무조건 팝송 부르면 초대박 난다. 영어로 개사되어 있는 앨범을 발매해도 초대박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팝송을 너무 잘 불렀지만 특히나 이 I'm Not The Only One은 기존 이 원곡 가수가 너무나 노래를 잘 부르는 세계적 팝스타 샘 스미스의 노래였죠. 근데 특히나 가성을 오고 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가 뭐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나와 있지만 정말 이거 가수들도 부르기 힘든 노래 중에서 손꼽습니다. 단순히 노래가요. 굉장히 고음을 잘 부르고 굉장히 높게 노래를 부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성을 얼마나 내 원래 생 목소리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 가창력의 기교이자 정말 끝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영웅님이 막 그대라는 사치 노래를 커버했을 때라던가 뭐 이 데스노트 노래를 불렀을 때 보면 고음에서 힘이 정말 빵 터지거든요. 거기서는 가성을 안 씁니다.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는데 그 파워가 이 I'm Not The Only One에서는 굉장히 감미로운 가성으로 또 변화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심지어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다. 근데 이 노래도 6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위주로 스밍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영웅시대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또는 TV조선의 일반 시청자분들, 그냥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좀 듣고 있는 일반 라이트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노출이 되면서 조회수가 상승된다. 제가 유튜브의 어떤 이 시스템, 알고리즘적인 부분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상도 이제 곧 1000만 뷰를 앞두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단한 파워입니다. 과연 이 집 앨범에는 임영웅님의 노래 중에 팝송 형태가 들어가 있을까요? 정말 영어 자막이 아니라 영어로 개사되어 있는 노래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본격적인 해외 무대 진출로의 포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LA 콘서트를 했지만 사실 거기에선 대다수가 임영웅님의 노래가 불려졌고 트롯을 부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노래가 어떻습니까? 한국어로 불려졌는데 이런 I'm Not The Only One과 같은 팝송 형태가 나온다면 이거는 완전 해외 무대를 겨냥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대를 팬들에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기록은 또 어떻습니까? 빛나는 임영웅 104주 연속 아이돌 차트 1위에 올랐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04주나 연속 아이돌 차트 1위에 올라선 쾌거 소식입니다. 그냥 올라선 게 아니라요. 104주 연속 1위고요. 무려 40만 7천 표를 얻으면서 이 아이돌 차트에서 압도적인 순위를 자랑합니다. 이 방탄소년단과 다른 K-POP 팬덤도 있지만 사실 임영웅님이 이 압도적인 표가 나오는 건요. 이 아이돌 팬덤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표를 해서 임영웅님을 압도할 수 있었다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뭐 내부적인 사정은 100% 모르지만 따지고 본다면 팬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투표에서라도
더 많이 내 가수가 이기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2만 표씩 나오는 이런 1만 표씩 나오는 투표 자체가 아예 없어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돌 차트에서 104주 연속을 1위 하는 것도 어마무시한데 1위를 할 때마다 43만 표씩, 2위를 한 이찬원님이 19만 표, 3위에 있는 가수가 김호중 씨인데 14만 표입니다. 이 두 가수의 투표수를 합친 것만이 아니라 4위에 랭크된 영탁님의 8만 표까지 이 모든 투표수를 다 합해도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투표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2위부터 4위에 있는 랭킹 가수들의 투표를 다 합산해도 1위를 한 임영웅님의 투표를 어떻습니까? 앞지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대기록입니까? 이런 대기록들을 영웅시대 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영화관을 습격한 사건, 이 비하인드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올라섰죠. 제가 어제 2위까지 올라섰다라고 했는데, 자, 이 영상이 현재 급상승 동영상 3위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싱어롱 상영회, 사실 지방에든 서울에든 임영웅님이 또 한 번 등장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사실 굉장히 많은 상태거든요. 소씨가 당초에 예측을 해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무조건 안 나온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찌됐건 이 영화관 습격 사건 2탄이 나오기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TV조선 사건 파일 프로그램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자, 이거는 뭐 그 전에 임영웅님이 I'm Here The Final로 이 방탄소년단의 영화 기록마저 제쳐버렸다라는 소식이 올라왔을 때인데, 사실 임영웅님의 이 I'm Here The Final 영화관 습격 사건이 팬들만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이목을 끄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니, 저렇게 슈퍼스타인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 팬들을 보기 위해서 깜짝 이벤트로 영화관에까지 등장을 하니 이거 정말 덕질하고 있는 팬의 입장에선 매일매일이 이벤트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재근님이 이렇게 TV조선의 사건 파일 24에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TV조선 방송사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분들조차도 이 사건 파일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매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항상 여기서 쏟아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좋게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생각엔 모르긴 몰라도 TV조선의 본격적인 러브콜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등장했던 이 모습, 영화관 습격 사건 모습이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또 이 사건 파일에 등장을 했는데,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에 대한 이 TV조선의 러브콜이라는 거죠. 참 애탄 러브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데, 뭐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등장을 하든 하지 않든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런 위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주고 있으니 뭐 결론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된다. 뭐 잘하고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이 관객들과 만나서 호흡했던 이 장면들이 이렇게 기자분들과 나왔던 출연진들의 이 감탄사를 자아냈는데요. 야, 저라고 해도 이 현장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소씨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살짝 옆으로 셀 수 있지만 소씨가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임영웅님의 콘서트인지 아니면 이렇게 큰 극장에서 열린 또 다른 임영웅님의 영화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화관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관의 크기가요, 제가 꿈속에서 체감되기로는 정말 거의 잠실 주경기장급의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소씨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 본 얼굴을 다 보신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요즘 이 실내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벗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긴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보지 않습니까? 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소씨도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서 이 극장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극장 안에서 뭔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나 아니면 영화 시작 전이었나 영화가 막 끝났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요때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임영웅님이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임영웅님이 이렇게 MC분과 등장을 해서 이 영화관의 체감상 한 대여섯 배 이상 더 컸던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MC분과 함께 이렇게 막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이벤트였냐면은 랜덤으로 이 영화 핀 조명 그것을 영화관이 아니라 이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무대에 가면 이렇게 포인트 조명으로 서치라이트를 켜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가수라던가 주인공에게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지는데 그것을 랜덤으로 비춰서 그분에게 마이크를 전달해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소씨가 이렇게 좀 재미가 없나요? 좀 더 이야기해볼게요. 소씨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동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갔다 온 건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서치라이트가 제 옆에 있던 분에게 딱 비춰진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어딘가로 저와 함께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비춰졌는데 그분이 극구 사양을 해서 말을 안 하게 됐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임영웅님이 말을 하면서 저에게 서치라이트가 딱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극장 안에 있는 계단 있잖아요. 이 안에 좌석에 있는 계단 거기에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다가 서치라이트를 받았는데 딱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소 임영웅님이 너무 팬이고 영웅 부대 중에 한 명으로서 정말 항상 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쉬지 않고 쭉 말을 뱉었는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거 수호씨 같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것도 한 영상당 30분에 가까운 시간을 듣다 보니까 아마 제가 길거리에서 누구를 부르는 목소리만 들어도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거 수호씨인 것 같다. 근데 소씨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안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서 저놈은 여기 왜 앉아? 이게 막 혼돈의 카오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막 이 자리를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또 임영웅님에게 피해가 가니까 제가 빨리 자리를 떠야 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상황에서 꿈에서 깼던 것 같습니다. 재밌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영화관 습격했던 이 이야기가 요즘 연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연일 소개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참 황당한 꿈이죠. 자, 너무 이야기가 샜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이 등장해서 너무 벅차다, 눈물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됐는데 이렇게 팬들을 찾아가서 기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팬들에 대한 배려도 많다라면서 소개가 된 것이 이 TV조선 사건 파일에서 이렇게 건강검진, 임영웅님이 이 건강검진 하던 장면. 사실 이건 뭐 TV조선 방송사의 저작권이 있죠. 왜냐면 뽕숭악당에서 했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걸 또 이렇게 탁 잽싸게 자료 화면으로 소개를 하면서 팬들을 향해 꼭 건강검진 받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실제로 건강검진을 예약한 분들의 증언이 막 쇄도했다. 정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더라는 겁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언론사 기사들 그리고 이렇게 TV조선 사건 파일에도 매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까지 일어났을까요? 이 영향력이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나아가서는 동료 가수들에게도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아침 영상으로 전달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시청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안 하시면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건 제가 영상을 잘 못 만들어서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중들과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에게도 쏟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골키퍼 가수로 변신한 전종혁 씨. 근데 어떤 말이 나왔냐?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이젠 트로트 가수와 골키퍼를 합쳐서 트롯키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의 모델이 바로 축구 선수들만이 아니라 트로트 스타 임영웅이 추가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부모님 세대가 자기 아들을 떠올리며 더 애틋하게 느끼셨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은퇴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나는 그로부터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른다.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느낀다. 너무 빠른 인생 변화를 겪고 있다. 사실 아직 정확한 목표가 없다. 찾고 있는 과정이다. 임영웅 씨처럼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굉장히 겸손한 분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이 전종혁 씨가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불타는 트롯맨에서 열창을 했었고 나아가선 불타는 트롯맨에서 열창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퇴 무대, 축구 선수로서의 이 은퇴 무대에서도 또 이제 나만 믿어요를 굉장히 열창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축구 선수였다 보니 자신의 롤모델이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트로트 업계에서 레전드가 되고 마는 임영웅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롤모델은 임영웅이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노래를 잘하고 잘생겼고 비주얼이 폭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서 부모님 세대가 자기 아들을 떠올려 더 애틋하게 느끼셨던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정말 마약, 학폭, 말도 못할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드렸던 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이런 진정성 있는 모습. 팬들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동료 가수가 보기에도 본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닌 가수가 슈퍼스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특정 가수의 팬으로 보이는 분이 육두 문자를 쓰면서 저에게 악성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차단 삭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천사님들이 그런 댓글을 못 보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뭐라 하든 말든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이런 심각사태에 대해서 계속 전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명감만 더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절대 이제 그 당사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죠. 하지만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을 한번 보면 정말 생각이 남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팬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티스트 임영웅은 정말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란 가수 자체의 행보도 이렇게 파격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고 순수한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핵심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괜히 옛 어르신들에게서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선 자신도 임영웅님처럼 유명 가수가 되고 싶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생각해보면 미스터 트로트나 이 전종혁 씨가 출연했던 이 불타는 트롯맨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인드입니다. 제2의 임영웅이 목표입니다. 제2의 임영웅이 되겠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나도 임영웅 씨처럼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참 더 무언가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이 전종혁 씨를 홍보해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전종혁 씨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가수들이 저런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시작부터 포부가 큰 건 좋지만 내가 아티스트 임영웅을 뛰어넘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사 그렇게 포부가 크다 할지라도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임영웅님이 무명 시절부터 신인 시절 때 과연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느냐? 잘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 1도 없었습니다. 항상 겸손함을 갖췄던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영웅이란 사람 너무 좋다. 노래도 잘하지만 사람 자체가 좋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데뷔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호 씨를 비롯하여서 많은 MZ세대들, 젊은 청년들이 임영웅이란 가수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다. 임영웅이란 가수처럼 대박이 나려면 저러한 노력과 저러한 마인드와 저러한 인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자연스럽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표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돈만 쓰고 그런 자신의 우승 상금에 대한 그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투명하고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불금답게 소씨가 쉬지 않고 마구 전달해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어머님인 이 수호맘님의 채널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사실 좀 많이 저조해요. 만관부 해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우리 금방 만나도록 해요.